새해를 맞아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코스피는 장중 4,600선에 올라섰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요? 한국 증시가 작년엔 수익률, 상승률 1위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오른 거 다 빼고요. 연초 이유만 놓고 보면 역시 AI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방식으로 지수가 축정이 되는데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인데 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금 메모리 가격이 대폭등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돼요. 그럼 역시 주가도 함께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종목이 참 말도 안 되게 지금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지수를 저렇게 장중에 4,600선까지도 뚫는 그렇게 기염을 토했었고요. 또 이렇게 되니까 시가총액 10위 내에서 뭐 가령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조선 방산도 같이 좀 이제 올라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새해 들어서 저렇게 기염을 통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세를 주도하는 게 반도체 주인데 네. 이게 지금 어떤 호재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 뭐 메모리, 비메모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메모리 중에서 우리가 AI 가속기라든가 뭐 첨단 D램, 첨단 메모리를 HBM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진도 좋고 많이 수요가 들어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전체 공정에서 HBM 혹은 서버용 D램 쪽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다 올인을 해놓고 생산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PC에도 실은 D램 들어가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뭐 낸드 플래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워낙 HBM과 서버용 DRAM으로 올인을 하니까 나머지 쪽 우리가 뭐 레거시 D램, 범용 D램이라고 좀 무시했던 이 D램 가격들이 급등,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반적으로 모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튀어오른 겁니다. 10% 오르고 20% 오르고 30% 오르고 하다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인데도 올해 평균적으로 40%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의 이제 뭐 연간 영업이익이 한 40조 정도 되는데 올해는요 120조 될 거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1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이 3배가 늘어나는. 글쎄요, 한 기업이 연간 120조를 간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먼저 움직이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메모리 가격 급등 여파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가운데 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주식 투자 포기한 이른바 반포자들인데 네.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에 지금 비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올라서 또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시총 비중을 좀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21%, 거기다 하이닉스가 12%, 둘이 합쳐서 33%예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했잖아요. 이걸 들고 있는 분과 이게 없는 분의 차이는 엄청 크죠. 이걸 들고 있는 분은 정말 과하게 상승을 느끼고 계시는 거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SK 하이닉스 주가는 3배가 올랐으니까 3배 넘게, 와. 삼성전자가 2배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저 두 주식이 없는 분들은 실은 손실은 좀 드물기는 한데 손실까지도 가능할 정도. 특히 코스닥은 지금 계속 못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또 이런 좋은 속에서도 또 한 번의 좀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함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이입이 지금 되는 분들 참 많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코스피 5천을 좀 넘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넘는다면 언제쯤 넘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렇죠. 앞서 제가 영업이익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 90조에 영업이익이 20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20조를 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전 세계에서 석 달 동안에 20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뭐 엔비디아, 애플, 사우디 아람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될까 말까 하는 중에 삼성전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언제 5천이 가느냐? 앞서 올해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이게 떨어지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올해 연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이 120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적어도 올해 1분기 뚜껑 열었는데 한 25조에서 30조 사이 때는 나와줘야 이게 찐이구나.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이라는 게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진짜구나를 확언하고 아마 이때 한 번 더 밀어붙이는 힘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맞다면 그 근방 1분기에 영업이익,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 한 4월쯤을 이제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요. 우리는 그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막상 또 1분기 실적의 뚜껑을 열었는데 아니네.
뭐 이렇게 우리 대단하게 메모리 가격이 급등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은 아니네라고 한다면 또 그 반대급부도 상당히 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역시 올해 역시도 5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들이 또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마음들이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린 CES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로봇들의 행보가 두드러졌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번 CES에서 공개된 지금 보시는 이 로봇은요. 사람처럼 두 다리로 이족 보행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네 다리로 걷는 로봇은 뒷다리를 번쩍 들어서 물구나무 서듯 앞다리로만 안정적으로 걸어갑니다. 자, 다음 바닥에 엎드려 놓은 이 사람 모형의 로봇은요. 두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사람처럼 벌쩍 일어서고요. 와, 지금 이 로봇 공중으로 점프하더니 옆차기를 하고요. 수박을 공중제비를 돌아서 뒤돌려차기로 격파합니다. 수박이 아주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무거운 샌드백을 치는 것도 너끈히 가능한 모습. 30kg짜리 샌드백 2개 역시 앞차기로 멀리 날려보냅니다. 네, 정말 봐도 놀라운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의 로봇 기술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판매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로봇, 뭐 청소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되는 우리 생활 속의 판매용 로봇의 10대 중 7대, 한 6.5대 이상은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앞서 그림에서 보신 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휴머노이드 기술 누가 더 높냐,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전문가별로 평가가 나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의 휴머노이드에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휴머노이드도 중국의 로봇 기술력이 더 앞선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서 이미 양산이 된 것들 또 앞으로 양산이 될지 가능성 차량으로 따지면 컨셉트카라고 할까 이 역시 모두 다 중국이 좀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도 이번에 CES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만약에 2년 뒤에 이게 양산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인간의 노동력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화면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2대가 공개가 됐거든요. 이번 아틀라스. 한 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나오는 저 로봇이 이제 개발용 로봇이라고 해서 실제 공장에 저게 들어가는 2년 거죠. 뒤에 2028년에 공장 조지아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투입이 되는 저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뒤에 또 나오면 좋겠지만 연구용 로봇이라고 해서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러운 로봇 2대가 공개가 됐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저 로봇 지금 나오는 저건데 저거는 바로 공장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저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2028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장 투입이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뭐 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거의 대규모로 투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뭐 우리 울산 공장에는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추세가 뭐 가령 2028년, 2029년, 30년에 공장에 막 대거 로봇들이 들어가게 되면 단가들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는 공장은 로봇은 안 되고 인간 노동자만 이제 그 2028년 이후의 세상은 좀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지금 우리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뭐 변호사, 세무사 또 뭐 회계사 지금 아예 인턴도 못 구하고 처음에 인턴 잡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 AI를 시키지 새로 뽑지를 않잖아요. 예. 그런 것들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게 시간 문제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모두 AI죠. 피지컬 AI와 AI가 대체하는 사회가 상당히 빨리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뭐 집안일에서 해박할 수 있는 그런 가사 로봇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과거에 공개됐던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저희가 화면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정집 부엌으로 로봇이 들어오는데 앞치마를 한 채 이렇게 벌렁 넘어집니다. 자, 누워 있는 걸 보니까 혼자서 좀 일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고요. 또 이번에는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프라이팬에 있는 어떤 그 프라이팬 자체까지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음식 위에서 이렇게 미끌미끌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발라당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좀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집안일 해주는 이 로봇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림이 있으면 좀 더 LG전자의 클로이드가 있거든요. 근데 클로이드의 모습을 보고 약간 좀 LG는 현대보다 못하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꽤 괜찮다고 본 게 네.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이족 보행이 되게 중요했어요. 두 다리로 서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이 손가락이 5개 되는. 이 두 개가 정말 마지막 끝판왕인데 클로이드는 이족 보행을 포기를 하고 밑이 이렇게 쭉 다니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나? 가사일을 하니까 굳이 두 다리로 걷는 것이 필요할까? 그래서 LG전자는 뭐 이런 양산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히려 저렇게 이렇게 쭉 움직이게 되는 가정일을 도와주는 쪽의 로봇을 먼저 이제 개발을 하고 시중에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받침은 마치 이제 롤러브레이드처럼 쭉 다니게 되고 대신에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자연스러웠거든요. 예. 지금 LG전자에 따르면은 내년입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과 홈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갈래가 다르죠. LG전자는 빠르게 만들어 놓고 일단 투입을 하면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앞서 우리가 봤던 이족 보행의 뭐 아틀라스라든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더 완성도가 높게 가는 그런 방향성인데 글쎄요, 이제 가격이 빨리 중요하잖아요. 네. 집안일에 하려면은. 네. 그렇다면 저는 LG전자의 클로이드도 나쁘지 않은 도전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로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가정 로봇 탐내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